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나왔길래 삼성전자 실적 읽어드리러 나왔습니다. 뭐 크게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쇼크도 아니고 큰 이벤트는 없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주가 굉장히 개인 주주들이 많아져서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다 집계가 되기 전에 잠정 실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한 이야기만 하는데 분문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실적이 확정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실적 내용과 이에 대한 어떤 그 증권업계의 반응 정도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의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5.6%, 영업이익은 2.7% 증가했고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매출액은 17.48%, 영업이익은 무려 44%나 늘었습니다. 작년 1분기는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그 코로나19가 어떤 시작되던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실적의 어떤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은 증권가의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이른바 컨센서스라고 하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한 것의 평균치인데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61조 원인데 65조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8조 9천억 원인데 실제로는 9조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넘어선 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실적이 더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지만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좀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메모리는 그 중국의 오포, 비보 같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그 화웨이가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여기서 좀 주문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쇼티지 우려 때문에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별로 그렇게 주문 메모리 자체의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쇼티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메모리가 잘 팔리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기기 부품들이 부족해서 기기가 안 팔릴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좀 덜 팔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메모리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로 진입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근데 이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도 이게 2017년, 18년처럼 정말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들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런 슈퍼사이클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너무 늘어났다가 너무 떨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그런 가격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좀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격하게 공급을 늘리거나 하지도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그 메모리의 가격이 거기서 하락을 한다거나 쇼티지 문제로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2분기 이후에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은 한 10에서 20%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낸드도 한 5%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1분기가 좋진 않았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이클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1분기에는 또 이게 시스템 반도체, 그 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 오스틴 공장이 이제 한파로 한동안 가동을 중단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대할 부분이 많고 일단 2분기에는 이제 오스틴 공장이 정상 장동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텍사스주 정부에서 어떤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거기 때문에 2분기에는 조금 더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파운드리는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떤 이슈일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그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 이 법 이름도 멋있죠.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제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의 원조는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라는 말 자체가 반도체의 계곡, 반도체의 동네라는 뜻인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처음 만든 이후에 뭔가 수익성 중에서도 좀 더 고수익을 추구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와 관련한 부분들보다는 팹리스,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면은 그 잘된 설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 설계 쪽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AMD라든지 퀄컴, 엔비디아 같은 그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모리 부분은 어떤 피 터지는 그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가게 됐고, 파운드리 부분은 정말 그 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파운드리 부분에는 어떤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이제 대만의 TSMC가 이런 압도적인 반도체 제조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지금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일부 업체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제조 부분은 아시아가 굉장히 강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면서 확인한 것은, 야, 이게 지금 세상의 반도체라는 거는 석유보다 더, 그러니까 석유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항상 지정학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시대에는 석유보다 훨씬 더 파급력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행여나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죠. 뭐 전쟁이 난다거나 이런 최악의 경우에 갔을 때 중국이 동북아를 봉쇄할 경우 대만과 한국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특히 뭐 한국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대만을 봉쇄를 하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어떤 크리티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 그 자국 내에 반도체를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됐는데, 사실 반도체 제조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삼성전자와 TSMC가 뭐 연간으로 뭐 2, 30조 원, 그리고 뭐 몇백조 원 단위의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사 미국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제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 육성이 쉽지 않다면은 최소한 다른 나라 기업에라도 공장은 미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한 행사를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성전자, 인텔, 자동차 회사, IT 회사들이 간담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 자리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 좀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포지션이 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반도체가 이번 그 반도체 회담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이미 글로벌 패권 경쟁이 됐기 때문에 삼성이 독자적으로 뭔가 여기서 점유율을, 그 파운드리 부분의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 장비를 받아오는 것도, 그 ASML에서 장비를 받아올 때도 삼성이 독자적으로 이게 물량을 확보하기가, 이 장비를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물량, 뭐 퀄컴,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쪽의 물량을 수주를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TSMC가 한 55%, 삼성전자가 16%를 하고 있는데, 이 16%에서도 상당 부분은 대부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자체 물량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쪽이 잘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종합 IT 회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에게 일감을 주는 것을 좀 꺼려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미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그쪽에다 반도체 설비를 깔게 됐을 때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뭐 미국 정부가 이거 줘라 마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그쪽 회사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삼성 쪽에다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뭔가 좀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바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파운드리 쪽은 2분기에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나 파운드리 쪽은 오스틴 공장 재가동이 2분기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전하고 스마트폰은 좀 시장이 우려를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가전에 대한 수요, 펜트업 수요라고 불리는 그 TV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이게 그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갤럭시 S21이 출시한 이후에 사실 애플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가전과 스마트폰 쪽에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메모리나 파운드리의 부진을 만회할 만큼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일단 비스포크 되게 예쁜 가전이죠. 뭐 냉장고 같은 비스포크가 굉장히 호조를 이뤘고 집콕 수요, 그 TV나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21 같은 경우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판매가 좀 잘 안 나왔지만 갤럭시 A를 비롯한 어떤 중저가 폰 시장이 실적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똑같은 핸드폰을 팔아도 애플에 비해서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뭐 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애플의 마진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마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재미를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좀 불안한 게 있다면 이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펜트업 수요가 계속 이어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전 부분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가전의 포지션이 큰 LG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은 18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 전년보다 27%, 39%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1조 2천억 원을 예상했는데 1조 5천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OLED TV, 오브제 컬렉션 같은 프리미엄 가전 쪽이 굉장히 좀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일단 그 전망했던 시장 평가 기관들의 분석을 보니까 1분기 LG전자의 OLED TV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5만 9천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OLED와 LCD, 요새 디스플레이 업계가 꽤 좋다라고 얼마 전에 좀 LG 디스플레이 사람 만나니까 좀 괜찮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이 사실 LCD 가격이 어느 정도 요새 좀 안정세에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OLED하고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OLED로 전환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LCD 업체들도 치킨 게임을 멈추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과잉 공급을 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OLED TV 쪽의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전자의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적자였는데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최종 실적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로만 굉장히 화려했던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중시가 화려하게 움직였던 작년 시장과 달리 올해는 실적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안정적으로 괜찮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큰 뉴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그나랑 합작하고 있는 거에 뭐 애플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큰 뉴스가 나와서 덕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실적을 좀 챙기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꽤 괜찮을 걸로 특별히 뭐 미중 간의 어떤 또다시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외생적인 그런 큰 변수 아니면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우려가 없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정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찬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